조직의 보스인 김창수가 경쟁 조직의 수장인 강태훈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그는 삶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석철은 오랜 조직 생활 속에서도 지켜왔던 자신의 원칙과 연인 강미영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깊은 번민에 휩싸입니다. 그 시각 강태훈은 우연히 닐바나라는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는 강미영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청아하고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에 매료된 그는 자신이 구독자라며 미영에게 접근합니다. 예술가들을 후원하여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르네상스 시대를 언급하며 미영에게 투자를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투자를 명목으로 한 무례한 스폰서 제안에 가까웠습니다. 돈을 받고 노래할 수 없다는 미영의 단호한 거절에도 태훈은 꿈을 이루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불쾌함을 느낀 미영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태훈의 부하들이 그녀를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태훈은 그들을 제지하고 미영을 보내줍니다. 홀로 힘든 하루를 보낸 미영은 박석철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습니다. 그녀를 품에 안고 있던 석철은 문득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합니다. 당시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미영을 위해 복수를 감행했던 자신 폭력에 가담한 대가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선생님의 경고에도 석철은 제 인생이야. 뭐 조금 망가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며 미영을 지키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석철에게 큰 중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태훈을 해치는 악몽까지 꾸며 창수의 임무에 대한 거부감을 키워나갑니다. 결국 박석철은 창수의 지시를 거절합니다. 석철의 거절로 인해 조직의 분위기는 냉랭해졌고 긴장감은 더욱 고조됩니다. 강미영은 강태훈의 무례한 접근에 부담을 느껴 닐바나를 그만두겠다고 통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훈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영의 연인이 바로 박석철이라는 것. 이 사실은 강태훈의 분노를 자극하는 동시에 두 조직 간의 갈등이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 번질 불씨가 되었습니다. 박석희의 이야기에도 흥미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녀의 미모에 반한 26살의 잘생긴 주짓수 선수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그녀의 남자친구 장기용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또한 석경을 향한 윤병수의 헌신적인 사랑도 계속됩니다. 병수는 오랜 시간 그녀를 좋아해왔다고 고백하고 석경은 그의 진심에 흔들립니다. 닐바나를 떠난 강미영은 자유롭게 거리 공연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많은 사람의 발길을 멈추게 하며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빚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러 은행에 들렀다 돌아오던 박석철은 우연히 미영의 거리 공연을 보게 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에 감동한 석철은 그녀에게 다가가 뜨거운 키스를 나눕니다. 한편 박실곤을 찾아간 창수는 태훈과의 협상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조직 내의 갈등은 잠시 진정되는 듯 보였으나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던 강태훈은 창수가 건넨 술을 뱉어버리며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내 만수무강하십시오라며 창수에게 도발하고 결국 삼준건설과 명산실업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두 조직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5화는 끝을 맺습니다. 이어 6화는 5화의 갈등과 동시에 각 인물의 서사가 더욱 깊어지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주인공 박석철은 여전히 문예창작반 수업을 들으며 작가의 꿈을 키우고 강미영은 석철이 쓴 편지의 내용을 담은 노래를 그에게 보내고 석철은 그녀의 사랑과 응원에 힘을 얻습니다. 조직 생활을 하는 깡패가 문예창작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는 물음에 미영은 어차피 조직을 나올 것이기에 괜찮다고 말합니다. 박석희는 정신을 못 차리는 언니 석경 때문에 괴로워하며 오빠 석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형근이는 오랜만에 엄마와 삼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한편 석희는 남자친구 장기용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의 스케줄을 몰래 확인합니다. 박실곤은 빚 독촉에 시달리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고 결국 아내에게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전셋집으로 옮겨가야 할 것 같다고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강태훈은 명산실업이 관리하는 열정동 나이트클럽에서 수금을 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합니다. 태훈의 부하들이 나이트클럽에 들이닥치자 박석철은 그들을 상대하며 조직의 경계를 지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조직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강미영에게는 기획사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고 그녀는 가수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됩니다. 하지만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미영의 모습은 꿈을 향한 열정과 가족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느끼는 복잡한 심정을 보여줍니다.
박석희는 결국 장기용을 미행하고 그가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석희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박석희에게 호감을 보이던 주짓수 선수 임성규는 장기용에게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아 박석희 씨 남자친구입니다. 라고 말하며 석희를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석희는 그를 거절하고 자리를 떠나며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 합니다. 박석철은 어머니 일로 힘들어하는 미영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오랜 친구인 김진호와 만나 조직에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윤병수는 형근이를 위해서라도 본가로 돌아가라고 석경을 설득하지만 석경은 결국 동생 석희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석철은 착하게 살고 싶지만 폭력 조직의 현실은 그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합니다. 김창수는 드디어 강태훈을 제거할 암살자를 정합니다. 이로써 두 조직의 전쟁은 초읽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강태훈은 강미영이 일하는 카페에 찾아가 돈으로 그녀의 꿈을 사려고 하지만 미영은 단호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태훈은 미영의 남자친구가 박석철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녀에게 경고하고 이들의 삼각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착한 사나이 5, 6화는 인물들의 내면적 갈등과 복잡한 관계를 심도 깊게 다루며 조직 간의 싸움을 넘어 개인의 꿈과 사랑, 그리고 삶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